안녕하세요. 꿈을 주는 부자 차대입니다. 좋았어! 자,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. 4강이에요. 벌써 반까지 왔네요.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. 자, 이번에 달려갈 부분은요. 셀링의 프로세스, 마인드 편, 그 네 번째 이야기. 자기 책임 관점이에요. 여기 또 많은 추억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핵심 개념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해요. 맞죠? 셀링이나 마케팅 사업은 언제나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때마다 상황 탓, 플랫폼 탓, 고객 탓하면서 내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. 탓을 하면 안 돼. 탓을 하면 안 돼요. 결국 다 내 탓이에요. 정말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인데, 내가 어떻게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주체적 태도가 자기 책임 관점이에요.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. 결국 다 내 잘못이에요. 이 피해자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광고를 돌렸는데 안 팔린대. 쿠팡이 이상해서 안 된대. CS가 불만이면 진상 고객 때문에 안 된대. 매출이 안 나오면 경기 탓이야. 왜? 왜 생각이 계속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? 광고 타깃이 잘못되었거나 상세 페이지 설득이 안 됐거나 CS를 주문이 폭주하기 전에 미리 막았으면 되는 일이고,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,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환경 탓이고 남의 탓일까요?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. 저는 자기책임 관점의 핵심 사고 세 가지입니다. 일단 통제 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. 시장, 플랫폼은 내가 바꾸기 어렵지만 내 제품, 응대, 문구, 가격, 전략, 사진, 상세 페이지 디자인 바꿀 수 있어요. 분명 내가 통제 가능한 게 있고 통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,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. 결과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. 자책하자는 게 아니에요. 자책하자는 게 아니라, 자책이 끝나자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해야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내자는 거예요. 성장을 향한 방향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. 늦게 갈 수도 있어요. 네, 천천히 갈 수 있을지언정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반복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. 제 경우는요. 예전에 고리공병을 팔았던 적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복리부자님의 도매하시는 제품을 제가 한번 팔아봤었는데 잘 됐어요. 처음엔 잘 안 됐어요. 처음에는. 그래서 광고를 한 3개월 돌렸나? 광고비만 엄청나게 빨아먹고 안 팔렸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대구에 한번, 서울에 있을 때 대구 한번 내려와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왜 이런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,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. 첫 번째, 썸네일. 썸네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클릭률이 낮았거든요. 그러면 썸네일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나였잖아요. 썸네일 안 바꾼 내 탓이었고, 상세 페이지 또한 그래요. 상세 페이지도 더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개발하지 않았고, 상세 페이지의 첫 후킹과 마지막 후킹이 별로였다는 거를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. 사실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속으로 저도 인정하고 있던 부분이고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에요. 되게 찔렸어요. 아, 그래, 클릭률 안 나오는 거 사실 알고 있었고, 상세 페이지가 전환율이 낮아서 유입된 사람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거를 광고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. 전환율이 좋지 않았거든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, 나는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쿠팡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빨아먹는 시절이었고, 갑자기 광고비를 엄청나게 먹는 거야. 쿠팡 탓을 엄청나게 했었고요. 반품이고 뭐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내 상품이 아니니까 이 상품을 공급해준 사람의 탓을 좀 했었죠. 그런 CS들이 많았거든요. 그럼 CS를 많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세우지 않았었어요. 딱 요거 똑같아요. 똑같아.
어. 피해자 마인드였어요. 그거를 컨설팅을 들으면서 그냥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예요.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던 거죠. 음. 와, 그거를 알게 된 순간, 깨달은 순간, 그래, 생각한 대로 행하지도 않고 실행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남 탓을 하면서 그걸 한 번 더 다시 짚어주길 원했던 건가 싶더라고요. 음. 내 잘못은 이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짚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갔었죠. 올라가서 이것저것 피드백, 그러니까 컨설팅 해준 부분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교체했고 잘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셀러이신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 스스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? 이게 통제 가능한 걸 찾는 거예요.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출이 열심히 늘진 않아요. 광고를 적게 한다고 해서 노출이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. 광고비를 더 투입하면 당연히 노출이 많이 일어나겠지? 맞아. 맞는데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쿠팡은 비가 오면 비 관련 상품을 엄청나게 광고합니다. 그래서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고객한테 노출되는 상품의 이 비제품으로 많이 바뀌어요.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.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.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. 나는 날씨 제품이 아닌데 그날 비가 왔어요. 그럼 내 상품이 노출이 덜 됐겠죠? 내 광고도 덜 들어갔을 거고. 그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.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이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럼 문제를 찾았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, 대표님. 실행만 하면 돼요. 사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대표님 유튜브 보는 거, 쇼츠 보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보고 계시잖아요. 누구 탓이에요? 쇼츠가 너무 재밌는 탓인가요? 쇼츠가 너무 재밌어서 대표님이 보신 거예요? 자기 책임입니다. 다 자기 책임이에요. 지금 내 반응은 책임이 있는 선택인가? 혹은 회피인가?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돈 버는 셀러들은 남 탓 안 합니다. 본인이 썸네일을 안 바꿔서이고 본인이 상세 페이지를 더 개발하지 않아서이고 이 시장에서 내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거를 검색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대다수가 돈 버는 셀러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. 정리하겠습니다.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내 몫이에요. 돈을 많이 버는 셀러들은 운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기준으로 그 다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. 그 반응에서 실력과 자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. 본인이 조금만 못한다 생각하면 개발하려고 애를 쓰시면 되고요. 조금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투두리스트 작성해서 안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건 나의 몫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안 되면 내 탓, 잘 되면 내 탓. 저희 화이팅 하시죠. 좋았어!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